전체에서 한 30% 정도만 발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 뜻은 뭐냐면 전체 간에서 그 기능이 30%까지 감소하기 전까지는 간은 특별하게 어떤 위험 신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보내지 않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 간담체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김완준입니다. 간암은 크게는 원발성과 전이성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고요. 원발성은 말 그대로 이제 간 자체에서 발생하는 암을 말하고, 우리가 이제 가장 흔한 원인은 간 세포암 그리고 이제 간 담도암, 이 두 개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원발성 종양으로 알려져 있고, 이제 전이성 종양은 다른 장기에서 이제 넘어온 간으로 넘어온 종양을 이제 통칭해서 말을 하는 거고, 가장 많은 경우는 대장암 간 전이, 그러니까 대장암이 간으로 전이돼서 생기는 종양, 이게 이제 가장 흔하고, 그 외에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 유방암이라든지 암에서 이제 넘어오는 경우를 이제 전이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고, 간암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흔히 간 세포암, 거기에 이제 간 담도암 정도를 보통 포함해서 설명하게 됩니다. B형 간염과 같은 간염 바이러스가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간 세포를 망가뜨릴 수 있게 만드는 여러 가지 물질들, 대표적인 건 이제 알코올이 되고, 고용량의 어떤 약들을 갑자기 먹었을 때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의 대열에 좀 올라가면서 그런 B형 간염 접종, 예방접종률이 90%가 넘죠. 그거와 맞물려서 여러 가지 우리의 청결 이런 것들이 같이 높아지면서 간염 바이러스로 인한 보균자의 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빈 자리를 이제 알코올성 간경화로 인한 간암, 그리고 대사성 간질환에 의한 간경화, 그리고 그로 인한 간암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간은 굉장히 큰 기관이고 장기입니다. 특성상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풀로 발휘하고 있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전체에서 한 30% 정도만 발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 뜻은 뭐냐면, 전체 간에서 그 기능이 30%까지 감소하기 전까지는 간은 특별하게 어떤 위험 신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보내지 않아요. 내구도가 좀 높다고 해야 할런지, 아니면 저희는 이제 리저버가 되게 많은 장기이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꽤 많은 간이 손상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거의 증상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뭐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피를 토한다든지, 복수가 생긴다든지, 뭐 다리가 붓는다든지, 의식이 흐려진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이 되면 꽤 많은 양의 간이 이미 손상이 됐다는 뜻이고, 그 외에 대부분은 다 증상이 없게 되죠. 결국은 이제 수술을 할 것이냐 아니면 수술 외에 다른 치료를 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제 그거를 결정할 때에 중요한 게 환자분의 전신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검사들, 심전도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검사들이 진행이 되게 되고, 그럼 간 기능은 얼마나 괜찮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들이 같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타 장기 내 전이가 있는지, 그렇게 되면 수술을 하지 못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전신 촬영, CT, MRI, PET-CT 같은 검사들까지 다 검사를 한 이후에 수술이 가능하냐, 수술이 가능하지 않다면 다른 적절한 치료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 의사들이 모여서 협의를 하게 됩니다. 처음 어떻게 환자를 치료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재발했을 때도 다시 한 번 더 똑같은 시술을 반복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볼 것이냐, 이런 쪽에서 계속 저희가 만나서 상의를 하고 계속 그런 그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기간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긴 호흡으로 그 환자를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로 인한
장점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도 그것 때문에 환자분의 생존율, 치료 효과가 조금 더 좋을 수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죠. 간암은 되게 큰 수술이고 치료가 되게 어렵고 예후가 나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지만 꽤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극복이 되고 있습니다. 로봇까지도 가능한 상황이 됐고요. 꽤 많은 수의 치료 방법들이 그래도 개발이 되고 있고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치료의 효과도 굉장히 지금 좋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너무 늦지 않게 병원에 오셔서 적절한 치료 방법을 같이 고민하신다면 완치의 기회를 꼭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